네, 어제 이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말씀드렸지만 내년에 뭐 3월 14일 날 상장하든지 뭐 그 전에 하든지 아무튼 상장 후 1년 내로 첨부는 가. 왜 가는지를 뭐 집사람이 물어보길래 뭐 그런 얘기를 뭐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공부하는 분들한테 말씀드렸는데 어제 한 가지 먼저 말씀드렸죠. 그럼 오늘 이제 그 다음 또 넘어가 보자고요. 그 다음이 두 번째가 이거죠. 블록체인에서 파이 네트워크 비즈니스 모델은 은행의 역할을 바꿔놓고 이거 좀 상세히 말씀드릴게요. 세 개 다 말씀드렸으면 좋겠는데 파이 네트워크 비즈니스 모델은 은행의 역할을 바꿔놓을 것. 이게요. 이거 당장 곧 느끼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 파이코인이 내년에 상장을 해요. 오픈메인넷 올해 뭐 하겠죠. 별다른 일이 없으면은 그리고 또 이제 IMF라든지 월드뱅크라든지 각국 정부가 이제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 및 법률을 다 만든다 그랬으니까 그걸 보고서 이제 앞으로 해야 될 일을 또 정해갖고 이제 오픈 메인넷을 해서 시장에 대비를 하겠죠. 그러면 이거를 당장 팔아야 되는 사람도 있고 안 그러면은 이제는 파이 네트워크에서 어느 정도 아니까 좀 갖고 있기도 하고 팔기는 싫은데 돈은 아깝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 파이코인 담보로 돈을 빌리실 수 있어야 되잖아요. 파이코인 담보로 돈을 빌려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거를 여태까지는 그걸 거래소에서 했어요. 거래소에서 대출을 했는데 그게 미국 SEC에서 문제를 삼고 아마 우리나라 금융기관에서도 문제를 삼을 거예요. 니네가 왜 은행 역할을 해? 그러면 은행의 밥그릇에 주둥이 갖다 드미는 거 아닙니까? 은행은 은행 밥그릇이 수백 년 동안 전통이 있는데 듣도 보도 못한 애들이 은행 역할을 해? 여태까지는 그게 문제가 안 됐었어요. 법 자체가 없었으니까. 근데 법이 생길 거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게 은행이나 어디 증권사에서 주식담보 대출해 주듯이 파이코인을 담보로 대출을 해 주면은 좋은 거죠. 언젠가는 그게 생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좀 빨랑 생겼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죠. 이게 이제 보험, 뭐 증권, 코인 등 이런 계약이 필요한 자동화, 간소화를 해야 되는데 이게 금액이 크지 않으면은요. 금액이 크지 않으면은 파이 커뮤니티 상에서도 클라우드 펀딩으로 해갖고 파이코인 담보로 돈을 빌리실 수 있을 거라고요. 파이 생태계에서. 분명히 아니 저 같아도 뭐 돈이 뭐 파이에서 저 같아도 제가 돈이 좀 이렇게 있는 사람들하고 하나를 뭐 해서 뭐 펀딩 한 뭐 100억 정도 예를 들어 이제는 뭐 그런 거 안 하기로 했지만 제가 나이 들어서 한 100억 정도 있으면은 파이코인 담보로 돈 대출해 주는 걸 하죠. 그러면은 이게 파이코인을 낙감한테도 팔 필요도 없고 그런 게 생길 거라고요. 그게 파이 생태계 내에서 생긴다니까요. 파이 생태계 내에서 생기면 어떻게 되죠? 파이코인처럼 뭐 KYC나 각국 정부에서 인정하는 게 확실하다 그러면 은행이나 증권에서도 우리한테 담보를 우리 자기네들한테 맡겨서 하라는 거죠. 당장 이자는 그게 더 쌀 수도 있죠. 근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뭐 여러 가지로 청구해야 되고 신용 평가해야 되고 뭐 데이터도 해야 되고 이게 뭐 나중에 이게 신용 증거금 코인 가격이 오르락 내리락 이게 다른 코인은 안 돼요. 근데 파이코인은 상당히 안정적으로 갈 것 같거든요. 그렇지만 초창기 1년은 아니에요. 초창기 1년은 이게 굉장히 심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 가지 때문에 이게 담보로 못 잡는다고요. 금융기관에서는. 그 증권도 어느 정도 범위 내려가면 반대매매 때려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 권도영 씨인가 그것도 뭐 작살이 난 거 아니에요. 근데 파이코인은 그렇게 안 되겠죠. 그리고
그렇게 움직일 코인도 아니죠. 그렇지만 시장은 또 미친놈들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금융기관이 이걸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 다를 텐데, 이게 아무튼 클라우드 펀딩을 하는 회사가 파이 네트워크 회사에도 생길 것이고, 이번 파트너십에 들어오는 회사 중에도 그런 회사가 있는지 없는지, 금융 쪽이 어디가 있는지 없는지 볼 거라고요. 많이 들어올 거예요. 한국금융은 굉장히 후진적이잖아요. 우리는 보호 좀 여러 가지로 좀 놀래기도 했고. 그래서 국제금융을 보게 되면 파이 파트너십에 정말로 은행의 역할을 바꿔 놓을 수 있는 것들이 들어올 것이다. 라고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파이코인이 은행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이게 230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은행에 가서 환전할 때 달러만 환전이 되지 몇 개 나라 빼놓고 환전 안 되는, 가령 뭐 저 국민회에 가서 뭐 저 벨기에 돈, 벨기에 말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브라질 돈으로 좀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바꿔. 브라질 큰 나라라도. 남아프리카 공화국 돈 안 돼요. 전쟁 안 하기 전이라도 우크라이나 돈 돼요? 안 돼요. 왜? 은행도 그냥 몇 개 통화, 뭐 유로도 이자 안 줄 거예요. 달러만 이자 줘요. 달러만. 그런데 파이에서 이게 230개국 이게 앞으로 점점 된다 그러면은 은행에서 환전도 가능해요. 230개, 처음에 230개국이 다 되지는 않겠죠. 그러면은 230개국에 이렇게 간편 송금하는 게, 예- 여태까지 리플은 그냥 투기용으로, 금융용으로만 썼잖아요. 자산 가치가 백업이 안 됐잖아요. 자산 가치가 백업이 안 되는 거는 정부 정책하고 얘기를 할게요. 그때 자산 가치가 백업이 되는 코인은 파이코인밖에 없어요. 현재까지는. 자산 가치가 백업이 된다는 거는 뭐냐면 그거 갖고 물건을 살 수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거 갖고 택시를 탈 수 있느냐, 그거 갖고 신용카드 결제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리브라가 그거 하려고 그러다가 안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랑 다르게 차근차근 올라가고 있다고요. 그러면은 이게 국제 간의 송금이, 이게 글로벌 결제 시스템이 굉장히 느리거든요. 중개은행이 막 들어가고 막 비용이 엄청, 이게 후진국에 돈 보내는 사람들 알 거라고요. 그리고 또 배달 사고도 많이 나, 비용도 많이 들고 오류도 많고, 이게 추적도 또 힘들어요. 잘못됐을 경우에. 그런데 블록체인은 이런 게 다 되는 거죠. 이게 해외 송금을 통해서 돈 세탁을 많이 하는 이유가 추적이 불가능하기 때문이거든요. 또 오류가 원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유럽 은행에서도 이런 걸 지금 계속 하려고 그러죠. 간편 송금을 위해서 이런 거를 저기 뭐 스페인 은행, 스페인 은행에서 리플하고 손잡고서 간편 송금. 스페인하고요, 프랑스하고 영국 같은 나라는 지금도 해외 식민지 많아요. 저 남태평양에 영국 식민지 섬 많고요. 인도양에도 프랑스 식민지 섬 많고요. 저 대서양에도 영국 식민지 많아요. 옛날에 아르헨티나는 그렇게 싸우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모리타니아하고 영국하고 미국하고 싸우든가. 자기네 해외 영토라고요. 그런데다가 송금을 하고, 뭐 스페인도 그 아프리카에 멋진 섬 있잖아요. 그런 게 자기네들 국가 내에서도 이게 송금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리플하고 손잡고 하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래봐야 그거는 자기네들 식민지 나라하고 몇 개 나라밖에 안 되는데, 이게 파이코인 같으면은 이게 블록체인 상에서 모든 결제 시스템이 그냥 가는 거죠. 그러니까 막 한 닷새나 일주일 걸리던 게 24시간 내로 그냥 24시간보다 더 빨리 될 거라고요. 은행 역할을 바꾸게 될 거라고요. 이게 지금 파이코인이 하고 있는 걸 보게 되면. 그리고 이런 게 이제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파이의 그 상품몰, 파이 결제 매장 생긴 것도 무역금융, 상품몰, 이게 국제무역의 투명성이라고요. 이게 무역이요. 저도 뭐 금융기관에만 있어서 잘 몰랐는데
뭐 베트남 친구, 뭐 또 인도네시아 친구, 뭐 아프리카 콩고 친구, 뭐 이런 사람들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여전히 이게 막노동 산업이에요. 그러니까 노동 많이 들어가고 시간 많이 들어가고 사람도 굉장히 중요하고 종이에다 도장 찍어야 되고 스마트 컨트랙트가 전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파이처럼 이렇게 국제 상품 결제망을 만들고 또 파트너십으로 해서 자산 가치가 백업이 되는 회사들이 참여를 하고 이렇게 되면은 국제 금융 프로세스가 바뀔 수 있죠. 거기다가 결제도 바코드로 또 할 수도 있고 바코드, 스마트 계약, 그다음에 중간 계약자 수수료 없이 물건도 가고 돈도 가고 하는 것을 지금 일단 어, 주변에 우리랑 그 파트너십을 맺을 회사를 소개하세요잖아요. 이게 제가 파이 파트너십 지난 말씀드렸죠. 이런 회사들. 이런 회사들의 파트너십보다 좀 디테일한, 그러니까 일반 사업자들과 파이 코어 팀과의 파트너십을 얘기하는 거죠. 이런 거 되는 거죠. 그리고 그때 가장 필요한 게 230개국 정부와 국민 간의 이게 신뢰의 KYC인데 이게 KYC 규정이 각국마다 다 다르잖아요. 한국 다르고 일본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이게 KYC를 이렇게 해두면 은행의 역할을 바꿔놓을 수 있어요. 그럼 비즈니스 모델이 다 바뀌어요. 거기다가 오늘 빨랑 해야지. 자산 가치가 백업이 되는 유일한 코인 엄청난 거죠. 당연히 천불 가요. 이거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유통과 국제 무역의 신뢰를 더하게 되는 거. 요거 시간이 10분밖에 없네. 사실 이건 뭐 이미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도 보면 뭐 중국은 김치, 뭐 고등어는 뭐 노르웨이 뭐 이래갖고 식당에 가면 그 제품 출처 쭉 있잖아요. 다 진짜겠죠. 그런데 이 식품 유통 과정에 있어서 이 블록체인이 엄청나게 좋잖아요. 원산지에서 이제 우리 식탁 위에 올라오는 거, 이 제품 추적, 제품 출처, 확인, 그 다음에 판매자의 신뢰성. 파이코인 판매자는 파이코인도 결제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KYC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중간 유통자도 파이로 결제받을 거 아니에요. 이게 제품 출처, 확인, 추적, 판매자 신뢰성, 파이보다 더 나은 방법이 파이오 같은 KYC를 하는 게 없는데 그러면 이게 어디에서 왔고 어디가 있고 중간 상인은 누구고 이게 다 잡히잖아요. 원래 블록체인도 이게 잡혀요. 근데 중간에 있는 애가 보수로 만든 블록체인이네? 진짜 인간이 아니네? 계약은 스마트 컨트랙트가 돼 있는데 스마트 컨트랙트가 안 되네? 계정 파괴됐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무도 못하는 블록체인, 이 좋은 블록체인에 문제가 있는데 사람들은 진짜 완전한 블록체인을 바란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시작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청대업방이 이제 우린 경쟁자가 지금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있을 수가 없지. 처음부터 제대로 첫 단추를 제대로 깨갖고 왔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유통과 국제무역에도 아주 신뢰를 하게 될 거고 그게 더 나아가서 이제 글로벌 공급량 이게 조금 더 크게 되면 홍콩 샹하이뱅크 홍콩 샹하이뱅크에서 이미 하고 있다고 하죠. 볼트론 플랫폼 같은 거를 그러니까 신용장 개설하고 선적 서류 만들고 어쩌고 저쩌고 해갖고 이게 신용장 개설이 정말 힘들더라고요. 이게 이제 10일에서 이제 하루로 됐는데 이거는 은행이니까 가능하잖아요. 은행의 홍샹뱅크와 홍콩 샹하이뱅크와 오랫동안 거래 관계가 있었던 거기에서 신용을 준 그런데 이거는 파이 네트워크에서 플랫폼에서 트러스트로 된다라는 거죠.
사실 이런 거를 리브라에서 하려고 그런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오늘 아무튼 리브라까지는 다 리브라가 하려다가 못했던 것을 파이코인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정부와 맞서면 안 되는 거죠.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인 게요. 또 이런 게 있어요. 유니세프. 제 콩고 파트너하고 아프리카 대사관, 한국에 있는 아프리카 대사관 참사한테 제가 처음에 NGO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요. 좋은 일 한다고 그랬는데 그 대사관에서 저를 불러요. 대사관에 불러서 제가 갔어요. 아, 뭐 훌륭하다고 그럴 줄 알았는데 완전히 도둑놈 취급하는 거예요. 커피 한 잔 안 줘. 그러면서 당신 그 행사에서 돈 거둘 거냐? 돈 안 걷는, 돈 걷는 게 아닌데 홍보만 알리는 건데 그러면서 그래서 당신 돈 1원이라도 걸으면 고발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아프리카 대사관에서. 돈을 쓴 거지 돈을 걷는 게 아닌데 그래도 이제 대화를 하다 보니까 당신이 앞으로 뭘 하려고 그러냐. 그래갖고 한국이 한국 하- 한국이란 나라가 전기가 없던 시절과 전기가 있는 시절을 다 경험한 사람이 살아있는 유일한 나라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니네 나라에 태양광 발전소를 만들어 주려고 그런다. 그러면은 나중에는 그러면 돈을 거둘 거냐. 그래서 그때는 이제 태양광 회사 회장이랑 같이 갔기 때문에 저 친구가 한 70%될 거고 나머지 30%는 거들라고 한다. 뭐 혼자 좋은 일 할 필요 있냐? 같이 해야지 그랬더니 그렇게 해서 30% 거둔 돈 중에 몇 프로나 보낼 거냐. 그래서 30% 거두면 30%다 보내야지. 그랬더니 막 웃는 거예요. 참사관 둘이서. 그러면서 유니세프가 돈 걷어갖고 몇 프로 보내는지 아냐고 그래요. 몇 프로 보낸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제일 많이 보내는 거예요. 유니세프가 제일 훌륭하대요. 그래서 제가 좀 쇼크를 먹었는데 나중에 이제 아프리카 친구를 만나서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 누구야 한비아 씨가 하던데 뭐 이런 뭐 이렇게 보면 막 아프리카 애들이나 막 인도 애들이나 뭐 이렇게 나와갖고 하는 데 있잖아요. 이게 이게 돈을 내가 어디다 돈을 내면 그 돈이 어디에 갔는지 모르고 그 네트워크에 참여한 사람들끼리 부패가 많아요. 그 부패가 많은데 이걸 블록체인에 하게 되면 모든 기록이 부패를 해도 남아. 얼마를 걷어서 얼마가 갔다. 중간에 누가 얼마 썼다가 다 남아. 그러니까 물론 전체 금액이 그 의도한 수령자에게 전달이 안 될 수는 있어. 그렇지만 어떤 자금으로 몇 프로를 썼는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이거를 옛날에 제가 그 세계 미래 보고서 2020 거기서 보게 되면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세계 식량 계획이 요르단의 난민 수용소에서 이거에 대한 실험을 했대요. 그래갖고 이제 난민들에게 바우처를 나눠주고 이제 필요한 물건을 살 수 있는 거를 지원했는데 필요한 거를 살려면 어디서 사고 이런 게 되잖아요. 다 오는 게 다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그렇게 배달 사고가 엄청나게 나더래요. 근데 배달 사고가 나도 어, 개인적으로 쓴 거랑 일하는 과정에서 쓴 거랑 다르잖아요. 이런 게 앞으로는 다 아주 작은 부분까지 파이네트워크에서는 이런 거 어쩌면 가령 제가 우리 NGO가 뭐 예를 들어서 이걸 했다. 그래서 파이네트워크에서 예를 들어서 뭐 10,000파이를 받았다. 10,000파이로 뭘 한다. 그러면 또 파이로 보낼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몇 프로가 그 사람들한테 가는지가 다 남게 될 거라고요. 이게 지금까지는 그렇게 명확하지 않은데 230개국을 하잖아요. 그럼 230개국의 이제 70%인 나라는 150% 나라는 못 사는 나라잖아요. 그 못 사는 나라에 구원이 갈 거 아니에요. 그 구원금이 가는데 구원금이 끝까지 추적 가능하게 보내는 방법은 파이코인을 보내는 방법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금융이 안 돼 있어. 기록이 없어.
근데 파이코인은 230개국에 깔렸어. 그러면 아프리카나 어디 돈 보낼 때 보내는 사람이 파이코인으로 받아서 파이코인으로 받을 수 있는데, 이게 아프리카 난민이건 무슨 요르단 난민이건 어디 난민이건 거기도 핸드폰이 있는 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엄청난 거라고요, 이게. 저는 그래서 이 파이코인 230개국이 굉장히 신용을 높이고 이것만 명확하게 해도 앞으로 전 세계 아프리카 구원금 및 돈이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이게 중간에 한 90% 이상이 다 새서 그렇지. 시간 없네. 이거 어떡하지? 이게 가장 중요한 걸 가장 중요한 이 정부 권력이나 법정 앞에 도전한 일 없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는 제가 뭐 하루 더 할게요. 감사합니다.